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팻도 씨는 모닝스타 주식회사의 주식 분석 담당이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해자라는 거는 성 위에 이제 물을 파놔가지고 적이 공격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데요. 경제적 해자는 이 비즈니스와 투자의 세계에서 경쟁 기업의 공격을 따돌릴 수 있을 만한 경쟁 우위 요소가 있느냐, 그 요소를 지킬 수 있느냐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투소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죠. 투자 카페인데 여기에 이제 회원들하고 이제 김작가 TV의 구독자들이 이제 우량 투자서를 이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도서별 이제 전문가 평점을 이제 기록을 해둔 건데요. 35개의 이제 투자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 책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32번째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경제적 해자 이 책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워런 버핏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 경제적 해자는 마치 성의 해자처럼 한 회사를 경쟁사들로부터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강점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이익률과 빠른 성장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높은 이익률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맥킨지가 말하는 기업 가치 창출의 4대 원칙. 여기서는 이제 빠른 성장률과 그다음에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기업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것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기수가 아니라 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 그럴까?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회사를 오랫동안 생존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특성이며 이것은 경쟁자가 흉내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십 년 전에 사양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섬유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워런 버핏과 같은 뛰어난 사람도 결국에는 그렇게 사양 산업에서 그것을 되돌릴 만한 힘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산업이나 회사의 구조적인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시장에서 회사가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는가를 물어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경쟁 우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뛰어난 상품을 갖고 있는 것을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뛰어난 제품만은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컨대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맛있는 도넛을 만들지만 경제적 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도넛 브랜드로 쉽게 옮겨가 버리거나 도넛 소비량을 줄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경제적 해자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다리가 완전히 놓여버리면은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제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경제적 해자의 이제 네 가지 중요한 해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형자산이다. 이제 티파니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경쟁사에서 파는 것과 이 크기, 색상, 투명도, 커팅이 같고 역시 순금밴드에 장착된 다이아몬드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티파니가 13,900달러에 파는데 경쟁사인 블루나일은 8,948달러에 판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브랜드도 이제 위험이 있는데 브랜드가 빛을 잃으면
더 이상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을 때, 그 연예인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게 됐을 때 그 브랜드의 힘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료가 규제기관의 통제를 받는 반면에 미국 FDA는 약 가격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독점 회사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독점 회사로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는 매우 폭넓은 경제적 혜자를 지닌 회사이다. 이거는 이제 법적 라이센스도 무형자산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 미국 FDA가 약 가격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반드시 이게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기업의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기업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선반에서 꺼내어 보여줄 수는 없지만 경쟁력의 원천으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회사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혜자는 이제 전환 비용입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더 값싼 주유소로 우리가 바꾸는 데는 전환 비용이 거의 없죠. 단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더 가깝겠죠. 하지만 은행 계좌로 전환하는 일에는 새 은행에서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송금이나 공과금 지불 약정을 변경하는 일이 수반된다.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거 굉장히 귀찮죠. 거기서 이제 자동이체 되는 것들 다 바꿔야 되고, 물론 요즘에는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장치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글을 많이 써놨는데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글을 많이 한 번에 옮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이웃들 그거 다 옮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눌러 앉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혜자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애플 같은 것들, 거기서 이제 앱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생태계가 더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무형자산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많이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 사업은 자연적인 독과점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MS 오피스, 윈도우즈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물리적인 자본에 근거한 사업보다 정보나 지식의 이동에 근거한 사업에서 훨씬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뭐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동차를 바꾼다,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네트워크의 더 큰 이점은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다. 즉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사실 자연적인 독과점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 독과점 이슈가 항상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무형자산에 기반하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네트워크 효과는 비선형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독과점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이 네 번째는 원가 우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 2, 3 세 개의 이제 혜자는 고객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원가 우위는 이제 반대입니다. 기업들이 경쟁사들보다 낮은 원가를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사업 주위에 혜자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원가 우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가 우위고, 이제 두 번째는 유리한 입지 조건에 근거를 한다. 이러한 이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부터 비롯되는 원가 우위는 모방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가 우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제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가 우위는 상대방이 금방 모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포스코, 우리나라 기업이죠. 중국과도 수송 시간이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가 비용은 낮지만
운송 비용이 더 높은 브라질이나 러시아 제철소보다 낮은 가격에 중국 고객들에게 철강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책자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술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업보다 더 쉽게 해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무형자산, 이 소프트웨어의 힘이 강해지는 시대에 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이 경제적 해자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꼭 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한다던가 장사를 한다던가 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항상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경쟁자에 비해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즉 내가 뭐 가족 중에서 나에게 상품을 싸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연 상점이 어떤 원자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내 삼촌이 밭대기를 해가지고 과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우위에 근거한 경제적 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한 사람의 작가로서 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 내 영역에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그 브랜드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은 이제 간간히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인데요. 빌 밀러의 기술주 투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수학 체증이 이제 잘 발생을 하고요. 이 수학 체증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용 우위,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학습 효과, 이 세 가지가 잠금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게 그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잠금 현상이 발생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학습 효과,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환 비용이랑 좀 약간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말씀드렸고, 비용 우위, 이것도 나왔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잠금 현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잠금 효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고, 이 하나의 독과점이나 잠금 현상은 그 기술의 물결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흐름에서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음 혁신의 물결이 도래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적합한 자가 다시 살아남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부익부 현상에 베팅을 하는 거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적익부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